결론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연구 배경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더 이상 절대적인 도덕적 권위를 인식되지 않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푸드테라피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서 오감 자극과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도모하는 통합적 돌봄 접근 방식으로 교회의 사회선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푸드테라피를 사회선교의 실제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과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교회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푸드테라피란 뭐냐? 푸드테라피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테라피에 대한 정의는 국어 사전에 푸드와 테라피의 합성어로서 음식의 다양한 기능으로 건강을 회복 증진하는 자연 치유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음식의 다양한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가 치유 기능을 회복하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그 학술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푸드테라피를 정의한다면 푸드테라피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 통합적 접근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푸드테라피는 단순히 식이요법의 차원을 넘어서 생태학, 생리학, 세포생리학 같은 그런 치유 선교와 이렇게 학제간 연구, 그다음에 융복합형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 오늘날 웰니스 산업이나 항노화 산업에서도 많은 주목을 갖고 있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음식과 돌봄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음식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음식법, 코셔룻이라고 하죠. 이것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며 그에 따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인간과 그 인간을 끊임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음식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역사였고 곧 성경의 역사였다고 제가 그 소논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식사 장면을 통해서 구원과 돌봄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의 식사, 최후의 만찬, 그리고 모두 음식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이자 공동체의 회복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말씀하시며 음식 제공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에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시며 실질적인 돌봄과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 신뢰도의 하락의 원인을 대표적으로 폐쇄성, 정치와 윤리 문제로 보았습니다. 먼저 신뢰도 하락 현황을 보면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를 거리감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뢰 하락의 그 원인으로서는 일부 교회들의 내부 중심적인 운영과 외부와의 단절, 그 다음에 목회자의 윤리적인 이탈, 교회 내 권위주의, 재정 투명성 부족, 특정 정치적 입장과 종교가 혼합된
메시지 전달 등이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회적 역할 회복의 필요성을 볼 때는 교회는 단순히 예배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한 신앙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국내 교회의 푸드테라피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푸드테라피를 명시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실천한 교회 사례를 어떤 공신력 있는 출처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지역 급식 사역이나 밥상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서적인 치유와 관계성, 그다음에 오감 자극 등 푸드테라피적 요소가 통합된 프로그램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성경푸드 아트 테라피입니다. 책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재가. 그래서 음식과 음식 재료를 활용해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푸드 테라피와 성경 말씀을 결합한 창의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 66권 안에 나오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의를 발견하고 푸드 아트 테라피를 통한 의식의 전환을 독려하고 복음 전파와 전인 치유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푸드 아트 테라피 강의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그 다음에 대학학교, 교회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우울, 불안, 정신적인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유와 사례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내용으로 현재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런 교재가 발간이 되어서 현재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버지 밥상 교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 사진은 현재 실제로 SNS에 올라온 실제의 행사 사진들입니다. 먼저 여기 미국 아버지 밥상교회 사례에서 사역의 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아버지 밥상교회는 2008년부터 홈리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식사 나눔 중심의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운영 방식으로는 단순한 무료 급식이 아닌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밥상 사역이라는 철학 아래 식사 시간에는 사역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식사 파트너가 되어서 각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 요청을 듣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역의 참여자 반응으로는 거리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살았지만 이곳 밥상에서는 나도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노숙인의 회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참여자는 사역을 통해 회복된 후 다시 자원봉사자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 위에 사진에 계신 저 목사님이 고 목사님인데 영어 이름으로 무디 코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교회 선진 사례 중에 미국의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그 교회 사례입니다. 튜스데이 나이트 커뮤니티 디너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향한 푸드테라피 기반 사회성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2010년에 시작되었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 노숙인, 독거노인, 실질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식사는 영양사 자문을 거쳐서 균형 잡힌 구성으로 마련되며 식사 전에는 찬양팀의 짧은 음악 형식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식사 자체가 하나의 예배적 치유 행위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교회 선진 사례는 다음으로는 영국의 칼스레인 처치 센터의 사례입니다.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칼스레인 처치 센터가 운영하는 오픈도어 카페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건물 내 카페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또 저렴한 가격 또는 기부 형태로 따뜻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특히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과 실직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교회 측은 지역 정신건강기관과 협력하여 상담가와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며 정기적으로 참여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푸드테라피 사역의 효과로는 먼저 정서적인 회복입니다. 따뜻한 식사, 대화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우울감,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이 감소되고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죠. 함께 식사하는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또 교회 이미지도 개선되어서 교회가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닌 이제 열린 이웃으로 인식되도록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리고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 가치감이 향상됩니다. 문제는 실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의 이탈률이 40%입니다. 여기서 조사 결과 칼스레인 처치의 경우 팬데믹 이후에 자원봉사자 중 40% 이상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산 확보 어려움입니다. 식자재의 가격 급등과 외부 기부 감소가 프로그램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입니다. 네. 일부 참여자들의 돌발적인 언행이나 감정적 격앙은 봉사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숙인 또는 약물 중독 경력을 가진 참여자들이 식사 중 돌발 언행 사례가 있어서 봉사자들이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어떤 참여를 꺼려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한데요. 칼스레인 처치는 인근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통해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교육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밥상교회는 인근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시복지국과 협력하여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위기 대응 교육과 심리소진 방지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참여자 중 재활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개별 상담 연계와 농장 일터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신체 활동과 정서 회복을 동시에 유도하는 통합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푸드테라피 기반 사회선교 실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 교육입니다. 푸드테라피 전문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정 과정을 수료한 푸드 사역팀을 공식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역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푸드 아트테라피와 같은 교육 활동도 필요하고 현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 푸드 컨설턴트 자격증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기 프로그램인데요. 계절별 식재료 활용이나 오감 자극 활동, 그 다음에 대화 시간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지원입니다. 정기적인 감정 나눔 모임이나 소진 방지 워크숍, 그 다음에 리트릿 등 자원봉사자 정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체계입니다. 참여자의 만족도나 정서 상태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봉사자의 소진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인식 변화 등에 대한 평가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방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그 다음에 지역 기업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부터 이런 학생 봉사 활동 연계나 현장 실습이나 이런 연구 협력 등이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NGO와 자원 연계에서 프로그램 협력하고 네트워크 확장 등을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신뢰도 회복 과정입니다. 푸드테라피 사용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관계적인 행위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교회를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이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비신자들의 자발적 교회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수혜자를 넘어서 자원봉사자, 사역 동역자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는 푸드테라피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단계성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선교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전망해 볼 때 푸드테라피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본질인 사랑과 성교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학적 사회적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결론 및 제언입니다. 연구 요약을 보면은 본 연구는 푸드테라피를 사회 선교의 실제적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습니다. 푸드테라피는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존재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는 치유적 실천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과 더불어 영적 건강을 도모하는 통합적 돌봄 접근 방식으로 교회의 사회선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기대를 볼 때 다양한 교단과 지역 교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한 신학교 교육과정에 이러한 통합적 성교 모델을 포함시켜 미래 목회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푸드테라피 사용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교회 내 신학적 논의와 실천신학 교육과정 속에서 푸드테라피와 같은 통합적 성교 모델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한국 교회가 열린 이웃으로 인식되기 위한 교회 기반 지역 돌봄 사역의 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